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화학은 사실은 이 앞쪽까지 나온 내용들이 거의 총정리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뭘 배우게 되냐면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는 뭐가 다른지를 배워야 되고, 물리 변화는 어떤 게 있고 뭐가 바뀌는지, 화학 변화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칭 화학 변화라고 하면 화학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화학 반응을 화학식으로 표시하는 게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을 바로 쓰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게 되면 다음 주부터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칙성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배우게 될 거예요.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과 아보가드로, 에너지 출입,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첫 시간 왜? 아보가드로. 사람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인데, 첫 번째 물리 변화. 이 중에 지금 이제 물리학을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나랑 공부를 했던 친구도 있고, 이제 화학 끝나면 배워야 될 친구도 있죠. 응?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건 뭐를 배우냐면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 뭐 배웠어? 물리 시간. 응. 물체 마식자 힘을 배웠고요. 전문도. 온도를 배웠고요. 온도와 열을 배우고, 힘하고 운동도 배웠고, 온도와 열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배웠고. 결국은 얘네들을 묶는 하나의 단어는 에너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물체의 힘이 가해져서 바뀌는 건 운동과 함께 뭐가 바뀌냐면, 그렇지,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게 되고요. 열 때문에 온도가 바뀌잖아. 그죠? 특히 이 열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즉, 물리 변화에서 바뀌는 거는 물체의 모양, 즉 형태가 바뀌고 물질을 이루는 상태, 고액기가 바뀌는 거죠. 응? 얘네들은 그래서 결국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물질의 종류가 바뀌진 않아요. 자,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자 종류가 유지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물질의 종류, 분자의 종류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뀌는 특성도 조금 있긴 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란
물질이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가 변화하지 않고요.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같은 거는 변하지 않아요. 조심할 거 밀도는 변해. 물리 변화에서. 왜?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의 밀도는 다르잖아요. 고체가 얼마는 고체가 되는 거고. 고체가 되는데 그럼 살짝 물을 올리면 물은 늘고 나머지는 줄어. 물만 달라. 물만 달라. 물을 얼으면 부피가 커져. 물만 얼면 부피가 커져요. 나머지는 굳으면 다 줄어. 물만 그래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각종 겉보기 성질 있죠. 뭐? 색, 맛, 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물리 변화의 특성이에요. 그럼 변하는 건 뭔데?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데 이건 왜 변하냐? 변화하는 것은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는데 분자와 분자의 결합 상태가 변해요. 그 말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변해요. 떨어지면 부러지는 것도 당연히 거리가 변하는 거고. 자, 거리가 변하다 보니까 뭐가 변한다? 기본적으로 부피가 변하겠죠. 그리고 부피가 변하니까 덩달아서 같이 변하는 게 있죠. 밀도가 변합니다. 왜? 밀도 공식이 뭔데? Q는 밀도는 D죠, 보통은. D는 V분의 M,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밀도까지는 변해요. 물리 변화에서. 상태가 변할 때. 부서진 거 다 모은다 치고. 튕겨 날아간 거 다 합해서 어디 없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분필로 막 칠판에 쓰다가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탁 하고 분필이 부러졌는데 그걸 다시 모으면 밀도가 변화. 질량은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는 상태가 변할 때잖아.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할 때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야. 자, 우리 책에 물리 변화의 예시가 뭐가 나와 있죠? 모양 변화. 그 다음에 용해 확산을 합쳐가지고 위에다가 적으세요. 혼합물. 용해랑 확산을 합쳐서 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혼합물. 우리 원소 배우기 전 단원에서 물질의 특성할 때 혼합물을 뭐라 그랬어요? 각자의 물질이 특성, 즉 성질을 유지한 채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섞여 있는. 그러면은 소금과 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드는 거는 물리 변화다, 화학 변화다? 솔직하게 소금은 화학 변화라고 봐도 애매해. 물리 변화에 더 가깝긴 해요. 소금 자체가 이미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온들이 뭉쳐져 있다가 흩어지는 것 뿐이거든, 녹아서. 설탕이 설탕물이 된다고 맛이 바뀌나? 그대로죠. 왜? 소금을 나트륨하고 뭐하고 섞어서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근데 나트륨의 성질이 있으면 소금은 물에 더 섞어야지. 그게 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 포인트였을 거예요. 원자랑 이온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야?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랑 배치가 같아졌지. 안정화된 거예요. 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온이 되고자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쓸데없이 붙어있는 지방들을 엄청나게 덜어냈단 말이죠, 지금. 응? 예, 몸이 되게 편해요. 몸이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나트륨은
나트륨이 화학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바깥에 붙어 있는 전자 하나를 떼내기 위한 게 화학 변화거든. 근데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잖아. 이미 전자를 떼버린 상태야. 나한테 전자가 안 붙어 있는데 내가 전자를 떼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거야. 나트륨은 금속일 때는 터져요. 근데 무슨 나트륨이라고 해서 이온으로 변한 상태는 안 터진다. 알겠어요? 자, 그럼 물리 변화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잖아. 그러면 두 번째, 화학 변화는. 화학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에요. 반응은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화학 반응은. 우리 책에는 직접 안 나오는데 다예요. 크게 화학 반응은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라고 하는 네 단계입니다. 치환이 설명해야죠, 이제. 화합이란 A 원소랑 B 원소가 결합해서 AB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AB가 될 수도 있고, 뭐 A2B가 될 수도 있고, AB2가 될 수도 있고, A2B3가 될 수도 있겠죠. 몇 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A랑 B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AB라는 어떤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게 화합이에요. 그러니까 화합이란 사실은 화학 결합입니다. 완전히 결합되면서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소랑 산소를 화학 결합시키면 물이 되죠. 물은 수소나 산소의 성질이 남아있나요?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새로운 물이라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란? 뭔가 그 A, B를 보면 네. A, B라는 화합물을 다시 A와 B로 나누는 걸 분해라 그래요. 원소까지 나눠질 수도 있고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광분해, 빛을 받을 때 분해되는 걸 광분해라 그러고 열을 받을 때 분해되는 걸 열분해라 그러고 촉매랑 만났을 때 분해되는 걸 촉매분해라고 그러고 전기로 강제로 분해시키는 걸 전기분해라 그래요. 다 분해입니다. 촉매, 어떤 화학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지? 그거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속여요? 세균이 죽고 있어서 뽀글뽀글 거품이 생긴다고 가르쳐 주잖아. 정확하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말 나온 김에 화학식 적어보자. 얘가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2개 분자가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럼 거기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의 정체는 산소가 이렇게 거품은 산소예요. 근데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촉매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물질. 아니면 감자즙, 생감자, 생 죽어요. 독성이 있어. 그 다음에 동물의 피, 혈액. 그러면 피나는 데다가 저걸 하면 네, 피랑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눈에 갔어. 네. 피 안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고, 왜 이렇게 산소를 만드냐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좀 오염된 흙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균이 파상풍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녹슨 쇠못에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오염된 흙에 더 많아요. 이 파상풍균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그 부분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균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세균은 언제 태어난 세균이냐? 지구에 산소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세균이거든. 네. 옛날에 산소가 없었을 때 살았는데 갑자기 지구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그런 곳에 숨어 있거나 옆에 녹슨 쇠못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쇠못이 산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어도 되거든.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해주면 그 균들이 어떻게 된다? 꼴까닥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단점이 요즘에 과산화수소로 소독 잘 안 하죠. 그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소위 말하는 요오드 팅크. 즉, 그게 뭐더라? 포비돈이라고 하는 소독약을 쓰죠. 요오드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고, 근데 그게 독성이 약해서 세균만 죽어요. 근데 요오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산화수소로 하면 그 반응 때문에 나오는 열이 있어가지고 살이 익어요. 그게 잘 안 아무는데 잘 안 아물어. 제가 과산화수소랑 해치해서 좀 쏟아냈는데 손 죽어. 이상한 껍질 어떻게 생겼어? 네,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다친 거 파상풍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산화로 소독했거든. 여기 선생님 엄지손가락 안에 상처 있죠. 여기 엄지손가락 라인 따라 요 상처가 살이 찢어졌었는데 과산화수소로, 왜냐면 파상풍균 들어가면 군대에서는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병원에 보내기가 애매하다. 밖에서는 이게 만약에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약 놓고 하면 되는데 군대 안이니까 그게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철저히 한다고 예방주사 맞으면서 여기에 과산화수소 큰 거 한 통을 부었거든, 거의. 과산화수소를 물총으로 쏘면서 안에 있는 모래알갱이나 녹슨 쇳가루 같은 거 다 씻어내고 그 약솜에 과산화수소 적셔가지고 핀셋으로 잡아서 긁어내고 냉장고 옮기다가 쇠못에 끓였어.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녹슨못에. 그래가지고 진짜 위험하잖아. 녹슨못에 끓였으니까. 그래서 솜으로 긁어내고 물총으로 그 물 주사기에 과산화수소만 담아가지고 쏴서 흘려내고 또 솜으로 닦아내고 쏴서 흘려내고 그거를 거의 한 통을 다 썼어. 손가락 하나에. 졸라 아파. 걔도 죽기는 싫어서. 그래서 아물긴 했어, 다행히. 그 붕대 감고 매일매일 소독 다시 해주고. 그랬는데 살이 익어서 깨끗하게 안 붙으니까 이거는 상처가 남는 거야. 자, 치환. 치환은 뭐냐면 바꿔 넣다라는 소리예요. A라는 원소가 BC라는 어떤 원소, 다른 물질들과 만났더니 A랑 C가 결합하고 B가 쫓겨나더라. 약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요런 게 치환 반응이에요. 복분의 반응은
AB라는 물질이랑 CD라는 물질이 만났더니 A랑 D가 반응해서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C와 B가 남아있는 상태. 이게 복분해입니다. 중복으로 분해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화학 변화가 쭉 일어나게 된단 말이지. 자, 요렇게 화학 분해, 치원, 복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지금?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의 뜻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예요. 보통 이 앞쪽을 뭐라 그러냐면 반응이 하는데 필요한 물질인 반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화살표 뒤쪽에는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물질. 네.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생성물이 뭐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 거죠. 맞지?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니까 당연히 뭐를 가지게 된다? 네. 반응물의 어떤 새로운 특성들이 생겨나요. 그럼 저기서 말한 것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봐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는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기포가 나거나, 그치, 기체가 생성되거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맞죠? 또, 새로운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색이나 냄새가 바뀌겠죠. 맛을 보면 안 되죠. 왜?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단 거니까요. 단 거. 과학실에 있는 화학약품의 대부분은 단 거. 사실은 이 말장난이 그거예요. 만화 원피스에서 토니 초파가, 그 해적마크 좋아하는 토니 초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왜 솜사탕이냐. 단 거니까. 자, 딴 호소리 그만하고. 색이나 냄새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맛을 보면 된다, 안 된다? 그치, 과학실에서 맛보는 거. 야, 냄새 맡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냄새 맡아야 되냐면, 네, 시험관을 충분히 떼놓고 바람을 일으켜서 향만 맡아야 돼요. 선생님 학교 친구 중에 옛날에 장난스럽게 놀다가 과학실에 저주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암모니아수 가지고 장난치다가, 암모니아수 한 방울이 여기 튀었어요. 우리가 인중이라 그러죠. 요 콧구멍 여기 입술 엄폭 들어간데 요 끝에 여기 한 방울이 딱 튀었거든. 그 녀석 원래 냄새 그 별명이 개코였어요. 냄새를 지독히 잘 맡는다고. 뚜껑 닫혀 있는 도시락 반찬이 먼지를 맞춰내는 대단히 개또라이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던 녀석인데 여기에 떨어진 거야. 진짜 PTSD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암모니아수 중화시킨다고 식초물 섞어서 헹구고 비누로 몇 번을 씻고 심지어 치약까지 발라가면서 씻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모두가 거기서 암모니아 냄새를 못 맡고 있어. 근데 걔는 지금 자기 코에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계속 인식을 하는 거야.
혹시나 코 안에도 튀었나 싶어서 식염수 가지고 코 안에까지 다 헹궈줬는데도 일주일 동안 그 녀석 코에 휴지 맞고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낫긴 하더라.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뒤로 다시는 과학 실험실에서 장난 안 쳤습니다. 장난치다 튄 거거든. 색이나 냄새가 변한다. 기포나 앙금이 생긴다. 또 화학 반응을 시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큽니다. 물론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는 출입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단 말이야. 상태 변화할 때 열 출입했죠. 근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크게 출입하기 때문에 빛이라던가 열이 발생하게 돼요. 크게. 대단히 큰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이 화학 변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화학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색깔이나 냄새, 맛이 변하는 거. 과일이 익는다. 안 익은 과일과 익은 과일은 맛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과일 색깔도 바뀌지. 그리고 철이 녹슨다. 사과가 갈변한다. 반딧불이 빛, 양초 빛,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넣으면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생기는 기포. 저 둘 다 이산화탄소고요. 그 영양제 중에 요즘은 광고 잘 안 하던데 찬물에다가 요 알약을 하나 톡 떨어뜨리면 거품 푹 올라오면서 녹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그 단맛 뺀 환타맛 납니다. 그 베로카라고 있고 보면은 베로카가 좀 비싼데 그 약국에 보면은 베로카보다 싼 것도 팔아요. 독일산 이런 거. 뭐 비타민 C들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 물에 녹여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컵에다가 정수기 물바다로 하나를 떨어뜨리면은 거품 푹 올라오면서 녹거든. 그거 이제 헹궈가지고 쭉 들이키면 이제 하루치 비타민 된단 말이야. 알약 잘 못 삼키는 애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장난친다고 발포정 입에놓고 삼켰다가 거품 토하는 부글부글부글부글. 나는 진짜 인간이 꽃게가 된 줄. 제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앙금이 생긴다. 우리 석회수에 입김 불어넣는 것도 앙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 변화하지 않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일정해요. 그래서 질량이 일정해집니다. 하지만 원자 간의 결합이 바뀌어요. 변화하는 거는. 원자 간의 결합이 바뀌고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고 성질이 바뀌죠. 왜? 물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물질이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특성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 내용이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화학 변화에서만 일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물리 변화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저기 밑에 책의 그림 보면 물 분자의 간격이 바뀌는 것으로 기체와 액체가 바뀌잖아.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하면 분자 자체가 바뀌죠. 수소와 산소로.
저렇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바뀌면 물질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지금 57분이니까 8분 정도만 쉬었다가 5시 5분 되면 반응식 쓰는 법 배우고 연습 좀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자, 일단 우리가 용어를 좀 헷갈리면 안 돼요. 화학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화학 반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학식이란 원소 기호랑 숫자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써주는 게 화학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은 H2O, 뭐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적는 것들 있잖아. 아까 뭐 우리 시험 친 걸로 따지면 뭐 메테인 같은 경우 CH4, 뭐 암모니아는 NH3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식이에요. 물론 이 화학식 안에는 이제 추가로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해요. 분자식, 그 다음에 시성식, 구조식, 뭐 반응식도 있는데 그냥 보통 다 묶어서 화학식이라 그래요. 분자식은 그다음에 하나 더가 원래는 반응식인데 분자식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뒤에 개수를 작게 적어서 한 분자 안에 각 원소가 원자 몇 개씩인지를 다 적는 게 분자식이에요. 시성식은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작용기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이면 끝에가 OH로 끝난다. 수산화이온 말고 알코올 구조인 물질은 OH로 끝나게 한다. 뭐 에테르는 뭐 중간에 산소를 넣고 양쪽에 다른 물질들이 결합한다. 뭐 이런 구조에 대한 거를 작용기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끝에가 OH로 끝나면 알코올, 끝에가 COOH로 끝나면 카복실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식은 원자의 결합 구조를 원소 기호랑 선으로 표시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메테인이면 이렇게. 그럼 메탄올이면 메틸 알코올이면 여기가 OH. 얘가 메틸 알코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탄에서 수소 하나를 떼면 메틸이 돼요. 근데 끝에 OH가 붙었으니까 알코올이야. 그러면 그치. CH3OH로 쓰면 시성식인 거고.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쓰려면 사실은 O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얘가 어떤 물질인지 더 잘 나타내 주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안 배우는 대신에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보통 시성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성식을 그림으로 그린 요게 뭐가 된다? 구조식이 되고. 반응식은 화학식이 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통 이온 결정 같은 경우, 결합 비율을 쓰는 거예요. 몇 개라고 못 쓰알릴 땐 아직.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NaCl, 염화나트륨. 여기는 지금 숫자가 얼마? 둘 다 1이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가 염화나트륨인 게 아니잖아요. 이온이니까 더하기 빼기 쫙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 결합비가 몇 대 몇이다? 그걸 우린 그냥 반응식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화학식인 거야. 근데 화학식 중에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거는 결국 뭐다? 보통 시성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물질인지 알아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화학이다. 이까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요 앞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화학식의 앞에 붙이는 큰 숫자를 개수라고 하거든. 개수를 붙이고 각종 기호들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떤 물질인지 그 종류를 보면 알겠죠? 맞지?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개수 비율, 몇 대 몇으로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 개수도 알 수 있겠죠. 화학식이니까요. 맞지? 요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원자 개수비, 분자 수비 이건 같은 거니까. 개수비 앞에 적힌 큰 숫자를 말하는 여의. 여기는 이거는 개수. 근데 그 분자 개수의 비율이 개수비와 같아요. 질량비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질량비를 일정 성분비에 가면 다다음 주에 질량비를 배우게 될 건데, 질량비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원소마다 가지는 고유한 질량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쓰는 순서가 있겠죠. 화학 반응식을 쓰는 순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단계 한글로 그냥 한글을 가지고 화살표 앞에 반응물 1, 2 적고 반응물이 몇 개 있을지 모르니까 땡땡땡 뒤에도 생성물들을 1, 2 쭉 적는 거야.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를 그냥
한글로 적는 거예요. 1단계는. 2단계는 뭐를 한다? 한글로 쓰여진 녀석들을 화학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3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개수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필기 빨리 해보시고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 자, 빨리 필기더란 사람 필기 마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요대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을 할 거냐면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공부를 해 갈 거 아니야, 쭉.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학식이 뭔지 알아요? 광합성식입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광합성 하는데 뭐랑 뭐가 필요하죠? 네. 이산화탄소랑 물을 합하고 빛은 에너지니까 원소가 아니잖아.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면 적는 게 아니죠. 여기에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보통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죠. 얘는 에너지니까 원소의 화학식이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은 네. 포도당이 생기고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1단계예요. 한글로 적었죠. 맞지? 얘가 1단계야. 그럼 2단계는 얘네들을 뭐로 바꿔 적는다? 네, 화학식으로 바꿔 적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물은 H2O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포도당, 이렇게 포도당 같이 되게 크고 복잡한 물질들은 문제의 화학식을 적어줍니다. C6H12O6입니다. 탄소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얘는 분자식입니다, 그냥. 플러스 산소니까 O2가 되겠죠. 얘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탄소 6개가 물론 이렇게 평면은 아닙니다. 원래는 의자처럼 생기게 돼요. 각도상. 각 실제 각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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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실제는 이렇게 되거나 왕관처럼 얘가 올라가거나 보통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당 한 개는 수소, 한 개는 OH가 붙어요. 근데 이게 아래 위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 H가 12개. 그럼 얘를 시성식으로 쓰려면 CHOH, CHOH, CHOH.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6 적어야 되겠어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씁니다. 뭐 보면 아니까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어쨌거나 이게 2단계야. 그럼 3단계는 뭐를 해야 되죠?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개수 맞추는 거 어려운 거 정통적인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왜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냐? 솔직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화학식은 이 방법 안 써도 맞춰져요. 그냥 끼워 맞춰도 돼. 그런데 고2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 중에 과거나 영재학교 도전을 하려면 거기 가서 배우는 더 복잡한 식들은 끼워 맞춰서 안 맞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써야 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술을 맞추는 게 무슨 예술이죠? 자, 첫 번째 각 개수를 미시수로 써 넣는 거예요. 어떻게? A의 CO2 더하기 B의 H2O는 C의 C6H 12개, O 6개 더하기 D의 O2가 되는 거야. 요 앞에 적는 숫자들이 개수예요. 큰 숫자들. 그치? 이렇게 하고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잖아. 얘네들의 개수를 연립으로 풀 수 있도록 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요 앞에는 C가 몇 개 있어요? A 곱하기 1개가 있죠. 그리고 여긴 없잖아. 여기는 C 곱하기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식을 정리하면은 A는 6C가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수소 개수는 그냥 바로 쓸게요. 2B는 12의 C니까 B도 6C지.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에 얼마? 2A 더하기 B는 얼마? 근데 B는 6C라 그랬으니까 요거 바로 빼도 되죠. 그럼 어떻게? A는 D가 되잖아. 2A는 2D니까. 그럼 요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A는 B는 6C는 D잖아. 자, C에 1 넣으면 그치, 6, 6, 1, 6이 되죠. 요렇게 푸는 게 개수 맞추기. 네. 6CO2 더하기 6H2O는 1 생략하고 6O2가 되는 거지. 물 분자 6개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6분자랑 물 6개 분자가 반응하면 포도당 한 분자에 산소가 6분자가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안 나오고 검산하기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빠르게 푸는 법도 있겠죠. 결과가 같은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여기 탄소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6이니까 여기에 6 적어주면 되겠네. 그럼 탄소 개수 맞췄죠? 여기에는 수소가 2개고 여기는 수소가 12개잖아? 그럼 여기도 6 적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산소가 몇 개야? 여기는. 여기?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되면 돼? 12개가 되면 되니까 6 적어주면 끝나겠네. 그렇지. 여기는 그냥 숫자 1인데 생략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수치 대입이라 그러고 이거를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계수 화학식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백날 설명해 봐야 여러분들이 푸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느냐? 저기 우리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그 뒤에 바닥 117쪽에 보면 핵심 자료 1, 2, 3, 4가 있거든요. 네, 지금 푸세요.